먼 과거의 인류는 지구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대량살상 무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손에 의해 지구를 지배하던 거대한 생명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거든요. 26m가 넘는 거대한 포유류들이 멸종했고 몸집이 산만했던 동물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의 중심에는 불과 150만 년 전에 등장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있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생명체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대학살이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가져줬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조상들이 이 거대한 동물들을 학살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농업도, 축산업도, 심지어 채식주의자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기원에는 이 끔찍한 학살의 역사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류가 나타난 지역마다 대형 동물들이 연쇄적으로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가 유럽으로 퍼져나가자 그곳의 거대 포유류들이 멸종했고, 아시아로 이동하자 그곳 동물들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에 인류가 도착하고 불과 몇천 년 만에 그곳의 대형 동물 80% 이상이 멸종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이동 경로와 대형 동물의 멸종 시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진화론은 생명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강해진다고 말하죠. 실제로 35년 동안 지구의 생명체들은 계속해서 거대해졌습니다. 그런데 딱 150만 년 전부터 이 법칙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고대 지구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생명체들이 살았거든요. 공룡은 기본이고, 공룡이 사라진 후에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포유류들이 지구를 활보했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생명은 진화하면서 점점 더 크고 강해져야 하는데 왜 지금 동물들은 오히려 작아진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이 변화가 정확히 인류가 등장한 시점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약 3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공룡이 나타나기도 전에 단궁류라는 생물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포유류의 먼 조상인데 당시만 해도 고작 50cm에서 60c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단궁류가 등장한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천만 년 만에 90cm에서 110cm로 커졌고, 그 후로는 진화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라졌죠. 수천만 년이 흐르자 이 생물들은 26m가 넘는 거대한 괴수로 변했습니다. 이 성장세는 멈출 줄 몰랐어요. 만약 이대로 계속됐다면 지구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초거대 생명체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던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억 년 동안 쌓아올린 진화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구는 몇 년 동안 겨울에 갇혔고, 공룡을 비롯한 수많은 거대 생명체들이 멸종했죠.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지구 생명체의 역사가 완전히 리셋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끈질겼습니다. 살아남은 작은 생명체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거대한 동물들이 생겨났어요. 매머드와 검치호랑이 같은 거대 포유류들이 지구를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이 걸렸지만 생명은 다시 한번 거대함을 되찾았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 150만 년 전 초기 인류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들이 사냥 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구의 생태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이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운석 충돌 이전에는 모든 게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식 동물들은 식물을 먹으면서 살았고, 육식 동물들은 필요한 만큼만 사냥을 했거든요. 게다가 당시 동물들의 번식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과도하게 사냥할 필요도 없었죠. 모든 생명체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게 바로 150만 년 전이었어요. 초기 인류가 사냥 기술을 터득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이들은 도구를 만들 줄 알았어요. 날카로운 창과 돌도끼 같은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동물도 쉽게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 사고가 가능했죠. 작은 동물을 여러 번 사냥하는 것보다 큰 동물 한 마리를 잡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번의 사냥으로 며칠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생겼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류는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먹어야 할 입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사냥의 규모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동물 한 마리만 잡아도 충분했는데 가족을 먹여 살리려다 보니 어느새 하루에 두세 마리씩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거대한 동물들은 번식 속도가 느려요. 느리게 자라고 늦게 새끼를 낳는데 인간들은 너무 빠른 속도로 이들을 사냥했어요. 결국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그 종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150만 년 전부터 시작된 대멸종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동물들이 사라지자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인간들도 문제에 직면했어요. 먹을 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사냥만 나가면 큰 동물을 잡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며칠을 헤매도 사냥감을 찾기 힘들어진 거예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인간들의 체격도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동물들이었어요.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지면서 살아남은 동물들도 영양 부족에 시달렸거든요. 예를 들어 사자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는 지금보다 60cm에서 90cm는 더 컸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먹이가 줄어들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체구가 작아졌고 결국 지금의 크기로 고정된 거예요. 이건 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대형 동물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인류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변의 거대 동물들이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 전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딱 그걸 증명해 보인 겁니다. 생존을 위해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고기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주변 식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숲속에 자라고 있는 열매나 뿌리 같은 걸 채집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야생 식물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식물을 그냥 채집하지 말고 직접 키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이게 바로 농업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술이 발전했고 농사를 지으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농업이 퍼지면서 인류 사회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냥만 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죠. 반면에 여전히 사냥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로 나뉘게 됐어요. 농업은 단순히 식량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류와 동물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소나 말 같은 동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넓은 땅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목축업의 시작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도 발전했고 동물을 키우는 방법도 정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계 곳곳에 농장들이 생겨났고 이제는 지구 어디를 가도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생존의 위기가 인류 문명에 가장 큰 발전을 가져올 줄은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대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사냥한 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재앙이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거대 동물들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여전히 사냥만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농업도 없었을 거고 정착 생활도 없었을 거고 결국 지금과 같은 문명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의 신비 어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